자,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총평 시작합니다. 일단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학년도 수능,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봤던 그 수능은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어요. 예, 근데 많이 쉬웠다. 예, 작년 수능은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지만은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당연히 9월 모평. 제가 지난번에 9월 모평 해설 찍었잖아요. 9월 모평은 너무 쉬웠어. 그래서 9월 모평에 비하면 확실히 어려운데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쉽고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쉽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이한 사항인데 이제는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고 했는데 진짜 안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조가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수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도 완전히 킬러 문항이 없어진 대신에 준 킬러 문항이 막 등장했잖아요. 그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 한 문제도. 하지만 까다로운 준 킬러 문항이 많아서 약간 이런 식이죠. 큰 펀치는 없었지만은 약간 잽. 이 잽은 많았다. 아주 그냥 타격을 좀 주는 그런 잽을 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EBS 연계교재에서 50% 이상을 반영해서 그 현장에서 지문 체감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어디서 많이 본 지문인데 EBS 연계교재에서 본 거구나 정도였습니다. 늘 그랬죠. EBS 연계교재를 봤으면은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소재가 친숙하게 느껴진다 정도. 약간 불안감이 약간 좀 떨어진다. 근데 어쨌든 지문도 다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대로 연계교재에 있는 거를 직접 연계하지 않습니다.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들어가고 새로 다 짠 거예요. 당연히 문제도 새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제 시험 볼 때 마음이 편안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준킬러 문항. 까다로운 준킬러 문항을 풀 때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정답을 골라내는. 정답을 골라내는 실전 스킬이 매우 필요했다. 한마디로 이제 EBS 연계교재만 보고 간 사람들은 2등급 이내로 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풀이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설하면서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급 간 촘촘한 점수 배열이 예상됩니다. 촘촘한 점수 배열. 정말 촘촘하게 중간에 빈 구멍 없이 아주 촘촘하게. 왜냐하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특이한 점은 화작과 엄매 표점 유불리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엄매를 선택하라고 저도 얘기했었어요. 왜? 표점 유리하니까. 표점의 유리함 때문에 엄매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작과 엄매 표점 유불리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메디컬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엄매를 선택해야죠.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의 표점의 유리함을 위해서 엄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메디컬은, 그죠? 의치한 약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예상입니다. 이건 추정치고요. 1등급 컷은 제가 봤을 때 화작 같은 경우는 94에서 끊길 것 같고요. 엄매는 91에서 끊길 것 같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이제. 그 다음에 2등급 컷 같은 경우는 이제 89, 언어 매체는 86 정도에서 끊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등급 컷은 화작 81, 언매 79 정도에서 끊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 분석, 2025학년도 수능 영역별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독서를 보시면 17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1번부터 17번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독서 이론, 독서 전략으로서의 어떤 밑줄 긋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독서 이론부터 너무 어렵게 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사설 모의고사 보면 너무 독서론부터 막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을 기죽이게 하는 그런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이 많은데 처음 잘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4문제 정도는 되게 쉽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초반에 이제 약간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쉽게 제시한 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의 의도가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9번까지는 인문과 과학의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관한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건 이제 연계 교재에 있던 내용이죠. 뭐 박은식, 신채호 뭐 이런 거 박은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이게 들어가고 새로운 내용이 또 이제 섞여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뭐 익숙한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계 교재를 봤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런 세트였고 그 다음에 10번에서 13번 이제 여기서부터 좀 힘들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괜찮네? 할만하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10번에서 17번 풀 때 아마 좀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나왔는데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과학기술이 뭐 과학이라든지 정말 기계공학 이런 쪽이 나오는 게 아니고 AI 쪽이 좀 나와요. AI. 요즘 시대를 또 반영해가지고 AI 또 이제 정보과학, 인공지능 이런 쪽을 자꾸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그죠? 이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AI, 인공지능학과에서 다룬 어떤 그런 지문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래서 이제 이 10번에서 13번이 가장 비문학에서 어려웠던 별 3개짜리 그런 세트였긴 했지만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요. 아쉽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는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2023년도랑 2022년도 수능에 나왔던 그런 비문학의 어려운 지문들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여기 안에서는 어렵지만은 전체 기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킬러 세트가 없었어요. 비문학에서. 올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킬러 문항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킬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연계 교재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읽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이제 안 느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에서 17번은 사회 지문이었는데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꾸 이제 커뮤니티에서 경제 지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별 2개짜리였고 이것도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4개 세트 중에서 비문학 4개 세트 중에서 3개의 지문이 연계 교재에서 출제돼 가지고 심리적 부담감은 확실히 줄었던 그런 시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연계 교재 역할은 딱 거기까지. 심리적 역할을 심리적 어떤 부담감을 줄이는 것 정도까지만이고 실제로 문제풀이에서 정답까지 이어지려면 결국은 선제 적절성을 예리하게 판단하는 실전 스킬을 장착하지 못했다면 바로 여기 10번에서 17번의 구간을 풀 때 아주 고전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강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라면은 이 강좌를 이제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제 졸업하고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 막 예비 고3, 그죠?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수능 개념 완성, 장동준의 독서 탄탄대로. 여기서는 이제 이 선제 적절성을 예리하게 판단하는 어떤 실전 스킬, 또 지문을 읽는 어떤 효율적인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원래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약간 지금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왔다 갔다 한다, 등급이 진동한다, 그런 친구들은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문학이에요. 자, 독서 17문제, 그 다음에 문학 17문제 해가지고 총 34문제가 공통 영역이죠. 그래서 18번부터 34번까지가 이제 문학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18번에서 21번까지는 이제 고전소설 정을선전이 나오는데 연계 교재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읽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문제도 그냥 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서 27번까지 보면 현대시 배를 밀며가 있죠. 배를 밀며, 장성남의 배를 밀며. 이것도 이제 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이게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혼자 가는 먼 집, 요거. 비연계죠, 비연계. 비연계. 그 다음에 현대수필, 이광호의 수필.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광호의 수필이라고 했어요. 요게 비연계. 비연계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별 3개짜리. 여기 이제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세트는 제가 봤을 때 갈래복합. 현대시와 현대수필의 22번에서 27번 세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28번에서 31번까지는 현대소설인데 연계된 교재, 연계 교재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어서 아마 처음 보는 작품이었을 거예요.
이청준이 익숙한데 이청준의 그 배꼽을 주제라는 변주곡 이거는 교사들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에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문학 탄탄대로 이 강좌에서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소설이 나왔던 그 장면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제나 이런 스토리를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난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수능 감독하다가 간민가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킬러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이제 연계교재에서 나온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시가 간민가, 고전시가 간민가와 사설시조 한 편을 하는데 간민가는 연기가 됐으니까 좀 어렵지 않았는데 사설시조가 또 이게 비연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제가 지웠긴 했지만 혼자 가는 먼집, 이광호 현대수필, 사설시조 한 편, 요 세 개가 그러니까 비연계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을선전 배를 밀며 간민가의 연계체감이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를 본 친구들과 안 본 친구들의 차이가 좀 컸을 것 같아요. 문학은 사실 연계체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독서랑 화작이랑 엄매는 안 봐도 돼요. 사실은 연계교재 절대 안 봐도 돼. 독서도 사실 안 봐도 돼. 보면 또 약간 선입견 생겨요. 근데 문학은 봐야 돼. 문학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연계체감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연계는 해결됐지만 자 연계는 몇 %야? 연계는 50이야. 연계 반, 비연계 반이야.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말이야. 연계 반, 비연계 반. 근데 중요한 건 연계만 해결되면 뭐하냐고. 비연계가 안 되는데. 그래서 비연계는 뭐야? 낯선 작품들이죠. 처음 보는 작품들. 그래서 연계보다 비연계 문학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야?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바로 연계에서는 다 맞히게 해주고 비연계에서 틀리게 하겠다. 그거였거든. 그걸 알아야 돼. 그런 기조가 앞으로 2026년도 수능에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낯선 비연계 문학을 풀어내는 그죠? 낯선 비연계 문학을 풀어내는 문학 실전 스킬 역시 이 문학 실전 스킬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시험은 스킬이에요. 시험은 낭만 있게 볼 수 없어요. 타임어택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판단해서 정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필요합니다. 스킬이 필요 없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야. 학생의 어떤 그런 이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본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전 스킬 중요합니다. 기본은 기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스킬을 장착해야 돼요. 긴박한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 판단력, 그 스킬, 그거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 실전 스킬도 여기서 다 얘기했습니다. 문학 추천 강좌, 수능 개념 완성, 장동준의 문학 탄탄대로. 역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고3들은 곧 20살이 될 고3들은 이 강좌를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예비 고3들은 꼭 들으세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수능 입문 강좌예요. 저의 수능 개념 완성 강좌는 반드시 들어야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들으신 친구들, 여기 대부분 들었을 건데 안 들은 친구들은 꼭 들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내신과 수능은 달라요. 여튼 여러 가지 특히 현역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인고도 이제 강남인강에서도 재수생과 N수생들이 좀 있지만 그 현역생들은 이제 내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 마인드를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 이제 화작이랑 엄매 분석만 하고 이제 해설 들어갈 거예요. 화법과 작문 분석합니다. 11개 문항 출제됐죠? 35번에서 45번. 자 화작 같은 경우는 쉬웠어요.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번에서 37번 같은 경우는 화법 단독 문제죠. 학생의 발표 나왔습니다. 쉬웠어요. 할 말 없습니다. 38에서 42번까지는 화법과 작문 통합. 늘 나오던 패턴대로 나왔어요. 학생들의 대화와 건의문, 교훈 변경에 학교 교훈 변경에 대한 그런 것이었는데 쉬웠습니다. 뭐 연계가 됐긴 했지만 안 봐도 그냥 풀리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었다. 이지했다. 43번에서 45번 같은 경우는 장문 단독입니다. 학생의 글,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건데 이것도 쉬웠어요. 그냥 읽으면 이제 쭉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할 말 없는데 그냥 해볼게요. 늘 관습적으로 나오는 익숙한 유형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풀이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특히 유리한 것이 바로 화작입니다. 근데 화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소에 공부 안 하죠. 그냥 기본 실력으로 푸는데 그래도 이게 화작을 건드리지 않으면 한두 문제 틀려요. 깔짝깔짝. 그럼 짜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틀린 문제를 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거 왜 틀렸지? 실수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화작은 실수예요. 다 틀리는 게.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화작 추천 강좌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준비했습니다. 문제풀이 중요성을 알고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6 수능 실전, 자 2026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고3용이고요. 장동준의 출제예감 합법화 장문 500제, 예, 고3용으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예. 화작 500제도 있고 제 뒤에 보면 언매 500제도 준비했어요. 자, 언어 매체 역시 11개 문항 출제했고요. 35번에서 39번까지. 일단은 35번에서 36번까지는 긴 지문이 나왔죠. 늘 나오던 대로.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용벼천가, 월인천강지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종성부용조성, 팔종성 가족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또 이제 늘 강조하던 그런 내용이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내용은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연계를 봤어도 사실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좀 어려웠고 37번이 약간 좀 어려웠을 거예요. 도우미와 다이어. 네.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이따 해설 때 들어보세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그 주어진 어떤 정보를 갖다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암기된 지식으로 풀려고 했다면 조금 이렇게 뻑뻑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문제풀이가. 음운 변동은 좀 뻔했고 그냥 늘 나오던 스타일로 나왔고 간접 인용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연기 교재를 조금 봤으면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37번에 비슷해. 37과 39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이게. 예. 그래서 간접 인용도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개념은 당연히 언어 개념은 챙겨야 됩니다. 개념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이거.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해졌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가의 표점 유불리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언매 선택자가 줄어들겠지만 정시로 메디컬을 지원한 학생들은 언매를 선택해야 된다. 어쨌든 표점율이 1점이라도 더 높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념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나 2학년 때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 개념도 들은 적이 있고 개념 있는 아시죠? 예. 개념 있는 국어문법 강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학사건. 그래서 개념은 잡히는데 내 실력을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출제 노하우를 담아서 2016 수능 실전 장동준의 출제예감 언어 매체 500제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꼭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총평 및 2025 수능 영역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